하극상의 주인공인 이강인의 평판이 파산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 경기 전날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심각한 불화를 겪은 이강인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측정한 스포츠 스타들의 브랜드 평판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로 스포츠 스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관계와 긍정 부정 평가, 그리고 미디어 관심도 등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달 브랜드 평판지수에 활용된 브랜드 빅데이터는 총 4,702만 3,309개로 해당 데이터들은 소비자 행동 분석을 거쳐 스타 브랜드에 대한 참여 지수와 미디어 지수, 그리고 소통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로 환산되는데, 지난달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던 손흥민은 이번 달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 뒤를 이어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소속의 황희찬이 2위를 차지했고,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지난달 순위에서 손흥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이강인은 50위권 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의 탁구 사건은 프랑스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프렌치 풋볼 위클리는 19일 이강인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PSG와 한국 대표팀의 모두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강인은 요르단전을 하루 앞두고 탁구에 심취해 손흥민과 충돌했는데,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오른쪽 손가락이 탈구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빠르게 사실을 인정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이전부터 대표팀 고참들과 불화를 겪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이강인의 4강전 제외를 요청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무시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 이강인은 형들의 말을 잘 들었어야 했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이후 이강인의 법률 대리인 서훈 측은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다르다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 측은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프렌치 풋볼 뉴스는 손흥민과 충돌 사태는 PSG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팔았던 이강인에게 재앙이 되고 있고, 이미 한국에서 중계화면에서 이강인의 이름이 사라졌으며 그를 후원했던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강인을 손절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축구 팬들 역시 분노했으며 23세의 청년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매체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이강인이 빨리 사과해야 하고 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며 손흥민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 역시 신속하게 징계를 내리는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축구협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사과에도 축구팬들은 계속해서 비난을 날리고 있습니다.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데 일부 축구팬들은 이강인 SNS를 찾아가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의 생일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강인의 가족들까지 악플 피해를 받고 있는데 동생 관리 잘해라, 가정교육이 이따위냐 등의 댓글은 평범해 보일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글이 많습니다. 또 이강인이 출연한 광고계에서도 논란을 의식한 듯 이강인의 모습이 들어간 광고 이미지를 내리는 손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뛰고 있는 프랑스 리그 중계사도 이강인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 이강인 이미지와 이강인 선발 표기를 빼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정확한 상황 설명이나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묻고 가려는 분위기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지난 16일 클린스만 경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강인과 손흥민의 충돌은 모두 예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팀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너무 시시비비 따지는 것은 상황을 더욱 굽여서 악화시킬 수 있고 다들 젊은 사람들인데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바람과 달리 후폭풍은 여전히 거셉니다. 무엇보다 증명되지 않은 설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멱살을 잡고 이강인이 주먹을 휘둘렀다는 얘기 외에도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고 일부 선수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등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를 보는 이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 정확한 상황 파악이 돼야 이런 소문들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 동료이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인 이강인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음바페는 SNS 계정에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이강인의 얼굴을 양손으로 쓰다듬는 사진과 함께 생일 축하해 내 동생이라고 적었고 빨간색 하트와 복죽 등 이모티콘을 덧붙여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2001년 2월 19일 생인 이강인은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음바페는 1998년 12월 20일생으로 이강인보다 3살 형입니다. 둘은 PSG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7월 스페인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입단했는데
훈련장과 경기장 등에서 음바페와 장난을 치거나 함께 세리머니하는 등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그라운드에서도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후방에서 이강인이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연결해주면 음바페가 전방으로 내달리며 PSG의 공격을 이끌곤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023-2024 프랑스 리그 1, 11라운드 몽펠리에와의 홈경기에선 전반 28분 이강인이 환상적인 왼발 아웃프런트 침투 패스로 음바페의 득점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상의 조합을 자랑하던 이강인과 음바페의 콤비 플레이는 한 시즌 만에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강인의 파트너인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 결별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음바페는 지난주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을 만나 오는 6월 30일 팀을 떠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AS 모나코에서 PSG로 이적한 음바페의 계약 기간은 6월 말까지입니다. 음바페의 새 행선지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가 될 전망입니다. 레알은 음바페가 선망하는 구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팀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음바페가 이미 레알과 계약을 맺었고 2주 전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7월 1일부터 레알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음바페와 레알이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바페는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르카는 몇 가지 사항들을 조정한 뒤 음바페는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 비공식적인 타이틀을 바탕으로 레알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에 따르면 계약이 지속되는 5년 동안 득점에 대한 보너스는 물론 세후 1,5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 범위 내에서 점점 많아지는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액의 입단 보너스도 있다고 전해졌는데 레알이 5천만 유로 한국 돈 7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후문입니다. 음바페와 작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이강인 역시 음바페에게 올여름 헤어질 것이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바페가 이강인을 비롯한 동료들에게 자신이 PSG를 떠난다고 통보하면서 레알 이적이 확실해졌습니다. 프랑스 레키프는 음바페가 알켈라이피 회장과 PSG 동료들에게 오는 여름 자신이 구단을 떠난다고 발표하면서 안심시키는 연설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음바페가 올여름 구단과 계약이 끝날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알켈라이피 회장도 이미 내부적으로 구단의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음바페의 작별 인사를 위한 호화로운 헌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구단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방송 RMC 스포츠는 음바페가 PSG 보드진에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음바페는 계약이 끝나는 올 6월에 PSG를 떠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PSG에서의 모험을 끝내기로 결정했으며 알켈라이피 회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약속을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소식이 처음 알려진 후 음바페 측근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주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에 어떤 논평도 하지 않았으며 구단도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음바페와 PSG는 이 결정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몇 달 안에 음바페의 이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미 다음 시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PSG에 음바페의 이적은 좌절이 아니고 PSG가 이미 음바페의 이탈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바페는 지난 2022년부터 이적설로 축구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드림클럽이기도 한 레알이 음바페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음바페도 시즌 중 휴가를 내 마드리드로 날아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구두 합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음바페가 레알 유니폼을 입게 될 것이 유력해 보였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적을 만료해 결국 PSG가 2+1년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잔류하게 됐습니다. 음바페는 이미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PSG 측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2022-2023 시즌이 종료된 후 PSG와 계약을 1년 남겨두게 된 음바페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023-2024 시즌을 끝으로 PSG와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계약 신분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분노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레알은 3년에 걸친 세기의 이적의 종지부를 찍는 분위기입니다. 음바페는 이강인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PSG 생활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려는 분위기이지만 정작 축하를 받는 이강인은 인생 최악의 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이 미안하다며 본인의 심경을 SNS에 밝혔지만 진정성 없는 모습의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위기에 봉착한 이강인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강인은 바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본인 입으로 자신이 선을 자주 넘는다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그걸 알고도 바꿀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바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해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그랬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국가대표팀은 태극기를 달고 뛰는 집 같은 곳입니다. 같은 집에 있는 선수들은 가족같이 함께 의지하고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것도 주장인 손흥민이라 더욱 용서가 안 됩니다.
이강인은 군대에 가서 전우회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군대에 갈 나이에 명문팀에 입단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디 이강인 군대에 입대 전우회를 배워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